자, 그래서 오늘의 작전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작전주 시간에는 9월 한 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 종목을 선정해서 빠르게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봐야 될 종목은 한화. 주한화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주한화가 국내 지주사 중에 이미 대표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주사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경영권 승계가 안 되니까 얘 주가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한화그룹은 경영권 승계가 끝났다. 그럼 한화 주가를 더 이상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럼 제값받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한화를 이제 지주사의 대표로 꼽았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었나요? 이제 거기 드라마를 보면 뭐 큰애한테는 뭐 주고 둘째한테 뭐 주고 셋째한테 뭐 주잖아요. 한화도 딱 그럽니다. 첫째 김동관 부회장한테는 이제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이런 것들을 이제 김동관 회장에게는 줬고요. 둘째 김동원 사장에게는 한화생명 등의 금융을 맡아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셋째 김동선 본부장에게는 한화갤러리아, 뭐 한화리조트 등을 맡게 되는 이제 새 아들에게 사업 분리를 했었는데, 자, 기존의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이제 기존의 저기 한화에너지 저 그림 이전에는 김승현 회장이 한화를 지배를 하고요. 한화가 밑에 계열사를 지배를 하면서 한화그룹이 잘 생활해 온 거죠. 자, 그런데 김승현 회장도 이제 나이가 먹고 상속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어떤 작업을 펼쳤냐. 저 한화의 주가가 진짜 극심한 저평가를 받으면서 삼형제가 나름 이제 한화 주식을 이렇게 모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형제의 주한화의 지분은 9%밖에 못 모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김승현 회장의 유고시에 그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묘책이 나왔는데요. 저 그림에 있는 윗단 한화에너지라는 저 비상장 기업을 이 삼형제가 100%를 소유를 한 다음에 저 한화에너지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한화의 지분을 거의 한 15%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맨 꼭대기가 김승현 회장이 아니죠. 앞서 말한 저 새 아들이 한화에너지를 갖고 저 한화에너지가 주 한화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2세대 새로운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화에너지 지분이 한화가 갖는 게 한 15%, 또 아들이 한 9%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김승현 회장의 상속을 다 받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경영권을 갖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주사는 주가를 누르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주 한화의 주가가 올라야 윗단에 있는 한화에너지가 혜택을 받고 그 꼭대기에 있는 삼형제의 또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주 한화는 인고의 시절이 끝나고 제값받기가 시작됐다. 여기가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작전주 리뷰를 해볼 종목은 우리나라 해운 대장주, 뭐 세계적인 해운주입니다. HMM을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구현대 상선이죠. 현재 주인은 우리의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이기도 한데, 자, HMM이 엄청난 실적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 눌러왔던, 제값을 못 받았던 이유가 글로벌 해운 동맹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뭐냐면은 그림을 하나 보시면 될 텐데, 세계 해운은 편먹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팀이 늘 해운 업종을 잡고 있는데 2M이라는 곳, 오션 얼리언스라는 곳, 그다음에 D 얼라이언스인데요. 우리의 HMM은 맨 오른쪽 저 D 얼라이언스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D 얼라이언스의 대장은 저 위에 있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하팍로이드라는 독일 회사거든요. 저기가 탈퇴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투 머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 머스크와 손을 잡고 나가겠다. 그러면 나머지 저 대만의 양밍이라든가 일본의 원, 우리의 HMM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저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우리끼리 새로운 동맹을 하나 만들어요. 그 동맹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라는 새로운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 셋 다 대만, 일본, 우리 아시아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저 쭉 화살표를 보시면은 2M 중에서 스위스 머스크, 저기 MSC라고 되어 있는 저기와 일종의 결합은 아닌데
약간 이제 선복 교환 방식으로 손을 잡으면서 아시아는 우리가 꽉 잡고 있고 유럽 쪽 라인에서 세계적인 일이죠. 스위스 머스크와 손을 잡으면서 저쪽의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렇다면은 이제 글로벌 해운 동맹 이슈는 없잖아요. 제값받기 시작인 것이고 운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선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거의 주가가 함께 나가고 있잖아요. 저게 대폭등을 합니다. 연초 이후에. 그래서 여름까지 갔을 때 뭐 3,500, 600까지 가는데 최근에 좀 눌렀던 게 저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쭉쭉쭉 떨어져서 2,300 라인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게 이제 더 미끄러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연초 위에 올라왔던 저게 하나의 지지선을 맞닿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운임의 흐름을 보면 후티 반군이 여전히 저 수에즈 운하, 홍해 쪽을 막고 있어서 계속 흥망봉으로 우회하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임 지수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 레바논 이 중동발 리스크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역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MM 역시도 저걸 통해서 이제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우리나라 화학주의 이제 대장주로 된 금호 석유였었습니다. 금호 석유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무입니다, 고무. 여러분 우리가 탄소 중립 간다, 뭐 화학주 안 쓴다라고 해도 대체 불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성 고무 부분입니다. 즉 타이어를 만드는 부분. 이 타이어는 당분간 쭉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화학주들이 힘들었던 게 중국의 저가 매물, 물량 공세였었는데 지금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 중국의 저가 매물 공세도 좀 끝나고 합성 고무 쪽 타이어 수요는 굉장히 짱짱합니다.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 SBR이라고 하는 전기차용 타이어의 그 물질이 그 수요 제품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전기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19년, 20년 기점인데 그 전기차용 타이어 교체가 4년 주기가 돌아오게 되면서 저기 SSBR이 굉장히 수요가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캐즘이 와도 타이어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금호석유에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고 3분기도 지금 영업이익이 1,2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주가는 이제 그동안 못 갔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화학주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 이런 이제 투시 마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경기 부양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철강 화학주들의 저가 공세는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기대할 것은 저쪽 타이어 수요, 합성 고무 수요와 함께 주가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끝으로 금호석유화학도 지금의 고려아연만큼은 아니지만 한번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금호석유화학을 고려아연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박창구 회장과 조카죠. 이 박철환 전 상무가 한 번 붙었는데 이미 박창구 회장 쪽에 승리를 하고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경영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판은 끝나기는 했지만 왜 저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여전히 조카 이 박철환 전 상무 지분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주주환원 요구를 합니다. 이제 경영권을 못 가지니까 배당이라든가 이런 건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금호석유화학이 현금 부자예요. 삼성 SES라는 기업이 한 5천억 갖고 있는데 여기 금호석유는 7천억 갖고 있는 진짜 현금 킹이거든요. 계속해서 박철환 조카 쪽에서 주주 환원을 요구하면 강력한 주주 환원 배당 성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보너스로 함께 타이어, 그다음에 저가 물량 끝 이렇게 주주 환원 세 가지 포인트로 금호석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주 분석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